제일 먼저 여러분들 새로운 캔버스 작업창을 만들어 줘야겠죠. 새롭다의 New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N 눌러보시면 새로운 문서를 열도록 도와주는 창이 나와요. 그 중에서 어디입니까? 오른쪽에 width는 가로, height는 세로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라 설명드렸죠.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내용은 얼마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나요? 600에 400이었답니다. 해서 가로의 width가 600, 세로의 height가 400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단 위는 픽셀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기를 포토샵에 의해 주어서 이미지 편집은 화면상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리졸루션 우리가 보는 해상도 얼마를 지원한답니까? 72. 만에는 출력 인쇄물을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라고요? 300을 넣는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은 화면상으로 보기 위한 컬러 원서를 요소를 써야 한답니다. 무슨 모드를 쓴다고요? RGB. 혹시 몰라서 저희가 요소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한다 하시면 뭘 공부한다고요? 일러는 CMYK를 쓴다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현재 저희는 RGB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크리에이트를 뿅 누르시면 새로운 작업창에 캔버스 한 가지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캔버스가요? 작으니까 가급적이시면 좀 큼지막하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창 크기 조절해 오셔서 좀 큼지막하게 좀 늘려놓을게요. 그런데 창은 커져 있는데 이 작업창은 작잖아요. 그럼 얘도 크게 확대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작게 축소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얘가 수행합니다. 왼쪽 툴 상자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돋보기 모양의 툴을 눌러주신 다음에 돋보기의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클릭한 자리가 확대가 돼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축소할 때는요, Alt를 누르시면요, 마이너스 바뀌어요. 클릭하시면 그 자리부터 축소를 합니다. 아니 근데 어느 세월에 Alt를 누르고 축소를 하고 있고 어느 세월에 또 툴을 누르고 있고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왜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요 기안84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기안84 보시면 여러분들 커다란 태블릿에서 그림만 그릴 때에 오른손만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왼손도 뭐 하고 있나요? 왼손 뭐 하고 있지 않으면 키보드만 누르지 않나요? 그쵸? 단축 키를 누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포토샵을 쓰면서 항상 왼손을 놀고 있어요. 턱 받치고 있던지 팔을 기고 있던지 오른손만 바쁩니다. 오른손으로 툴 눌렀다가 뭐 했다가 얘일 것이 아니에요. 단축 키를 이용해 주고 외워 주어서 왼손한테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 확대 축소에 대한 툴이 아니다라고 가정합니다. 제일 왼쪽 위에 여러분들 이동 툴, 무브라고 하는 이동 툴을 선택해 보시고요. 해보시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화면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화면을 축소 및 확대하시면 될 거예요. 화면 확대와 축소는 단축키 뭐라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린다예요. 됐죠? 자, 이제 이미지 한 개를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줄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여기에는 이 이미지 한 개에 상급-1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입니다. 뭘 만들었었을까요? 원래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에 연꽃 모양의 풀잎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얘 한 개를 복사해서 티 안 나게 두 개로 만들어 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빛나는 모양처럼 빛 들어오는 모양을 추가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 상급-1번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기 해와야 돼요. 만들어진 이미지를요, 열기의 오픈의 O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O 눌러서 아까 우리 예제 이미지를 다운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운로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 폴더에 있었죠. 그 위치에 가시면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소스 파일 중에서의 첫 번째이었던 상급 -1번의 이미지를 선택을 더블 클릭 내지는 선택 열기 하시면은 새로운 그림 한 개가 열렸죠. 그쵸? 이에 열려져 있는 이미지를 우리의 작업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열려있는 창이 탭 구조입니까? 윈도우의 창 구조입니까? 이게 창 구조거든요. 좋은 점은 뭐냐? 왼쪽에 툴 상자에 보시면 이동 선택 툴입니다. 이동 툴 눌려진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끌고 우리 작업창 캔버스에 놔보세요.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어지죠. 이렇게 창 모드가 아니었다면 탭 모드 때문요, 아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의 전체 선택하세요. 컨트롤 A, 복사합니다. 컨트롤 V. 작업창 어디 옵니까? 여기 와서 컨트롤,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한 방에 간단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창의 구조를 탭 구조가 아니라 윈도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 이미지 가져왔죠. 한데 보세요. 이미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쵸? 이 작업창에 알맞게끔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설날 나오죠. 이제 1월 1일 설이 옵니다. 8월 달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추석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자주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 로봇 영화인데 변신 로봇이에요. 외계에서 어떤 변신 로봇가 지구를 구해주던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1, 2, 3, 4 굉장히 많으셨어요.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트랜스폼 뜻이 뭐냐? 변형, 변신이란 뜻이에요. 즉, 그 영화가 막 변신하잖아요. 비행기를 변신하고, 로봇가 자동차 변신하고, 트랜스폼 말은 뭐죠? 변신자, 변형자라고 하는 변신 로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게 말해볼까요? 이 이미지를 변신시켜야 됩니다. 크기를 작게, 크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트랜스폼에서의 앞글자 T를 따갖고 와서 컨트롤 T 눌러보시면 레이어에서 선택된 이 이미지의 양사방이 완전히 점점점점 나옵니다. 한데 너무 커서 그 점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화면을 축소해 볼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아래쪽 내리시면요, 아, 이미지가 선택됐구나 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점점이 나온 것인데 이 점들을 저희는 뭐라 할 것이냐? 앵커 포인트라고 이제부터는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앵커 포인트 있는 상태에서 잡아서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인데, 포토샵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의 1번, 원형 이미지를 손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있었을 텐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납작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홀쭉이 만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줄일 때에 어떻게 줄이는 것이냐?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줄 때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줄이시면 돼요. 단 어디입니까? 양사방의 모서리점을 이용하시는 것이 전제이겠죠. 양사방의 모서리점을 이용해 주어서 Shift 키를 이용하신 상태에서 줄이시면요, 가로 세로이 정배율로 축소와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캔버스라고 하는 이 작업창에다 맞춰볼게요. 조금 넘칠 수는 있어요. 좀 넘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 더. 자, 요 상태에 여러분들 이 앵커점 자락에 오시면요,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화살표로 회전된 모양이 나올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뭡니까? 회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전도단 정확하게 15도, 30도, 45도 직각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 돌리시면은 15도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한 다음에 컨트롤 T의 변형 변신 메뉴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점점점을 없애기 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터를 누르시면 완료되는 것이에요. 다시 작아진 작업창을 크게 확대해 줘야겠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돌리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요. 됐죠? 자, 이렇게 이미지 기본이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를 알아보니 이런 거 써있네요.
첫 번째 600에 400짜리의 캔버스를 생성해보세요. 만들었어요. 상급 다시 1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캔버스에 복사하세요. 복사했어요. 자, 세 번째 내용 보실래요? 왼쪽 화초를 출력 형태처럼 빨간색 계열로 보정합니다. 보정은 바꿔 발음할 뜻이잖아요. 어디에 누구일까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화초 보이시죠? 우리 이미지 화초를요 어떻게 합니까? 붉게 만들어 보랍니다. 불타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 거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초록초록이 아니라 붉고 만들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영역을 잡아주어서 빨갛게 책을 보정할 것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영역 지원이요, 여기에 마크라고 하는 점점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의 마크는요 네모 형태와 동그라미 이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한데 네모 형태와 동그라미로 이 영역을 지정할 수는 없을 건이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올가미 형태의 라조라고 하는 영역 소개 툴이 있습니다. 얘를 올가미의 라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팽 눌러보시면 세 가지의 하위 메뉴가 보이는 것으로서, 첫 번째 보시면요 자유형 올가미예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직선형입니다. 폴리고널 라조. 세 번째는요 자석이라고 해주어서 마그네틱인 것인데, 그중 첫 번째 여러분들 라조 툴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올가미, 자유형 올가미를 콩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을 선택해 볼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작지 않나요? 공간이요? 하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부분만 확대해 보세요. 확대했는데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쳐 보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화면을 상하 좌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와 축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렸지만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합니다는 누구냐? 툴 상자에 보시면은 제일 왼쪽 아래에 손바닥 모양이 보일 거예요. 핸들이라고 합니다. 얘를 툴을 콕 누르시고 난 다음에 화면을 끌고 당기시면 돼요. 움직여지죠? 그쵸? 아니 근데 어느 세월에 또 마우스 포인터를 핸들 툴을 눌러서 합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단축키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지금은 익숙치 않겠지만 이제 외워질 겁니다. 자, 이 왼쪽 위에 무브라고 하는 이동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단축키 있어요. V입니다. 눌러보세요. V. 누르면 마우스로 툴 상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무브 툴이 선택되어져 있겠죠. V는 뭐라고요? 이동 툴 선택이에요. 이때 나는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요 핸들이라고 하는 손바닥을 선택해주고 싶었습니다. 선택하지 마시고요 단축키 외우세요.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제일 아래 중심에 있는 긴 막대기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옵니까?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니까, 자, 그 적절한 위치에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올가미 영역 선택 툴, 라조 툴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바뀌죠? 화살표에 올가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이 초록초록에 있는 부분을요 마우스 끌기의 힘으로 선택해 보세요. 비슷한 너비로 하시면 마무리까지 하시면은 깜빡깜빡깜빡 그러면서 영역이 지정됩니다. 한데 정확하게 잘 안되죠. 내 손의 떨림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머, 하다 보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여기에 이만큼 권을 더 있었어야 되는데 추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머,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됐네, 이만큼은 깎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뭘 쓰는 것이냐?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라조라고 하는 영역 지정 올가미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옵션 바에 보시면요 4가지의 버튼이 있어요. 그 4가지 버튼의 의미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있는 것은 한 군데의 영역만 선택할래요. 여러 군데 지정이 안 돼요. 한 군데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모양 보시면요. 세 번째는 제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차한 곳만 두겠습니다.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추가하실래요? 제거하실래요인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 부분의 위쪽까지 영역을 더 추가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두 번째에 있는 옵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합쳐 있는 모양이죠. 누른 다음에 조금 위쪽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메꿈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지죠. 나는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세 번째의 옵션 버튼을 이용해 주어서 눌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만큼이 빠지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추가와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영역 지원심 잘 됐습니까? 혹시 안 되신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빨갛게 해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레이어 창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었던 백그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이미지를 복사해 오면서 그 이미지가 레이어로 자동 생성됐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포토샵은 원본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다가 이 부분을요 빨갛게 만들어 보세요. 원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깜빡깜빡 유는 이 부분을 빨갛게 할 것인데 빨갛게 할 것도 하나의 레이어를 더 생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레이어 한 개를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빈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야 돼요. 어디를요? 이만큼을요.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 빈 레이어를 선택해 주어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작업이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레이어 한 가지를 생성하세요. 지정된 영역에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다시 빈 레이어 선택해 주어서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작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한 방에 끝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J. 그럼 대부분 다 복사 붙여넣기를 뭐라 하고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는 많이 알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한 방에 해주기 바라 뭡니까? 포토샵에서의 컨트롤 J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J를 몰랐다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원래 이 상태였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태처럼 만들려면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N은 빈 레이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따라하지 마세요. 빈 레이어입니다. 콕 눌러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안에서의 깜빡깜빡이는 부분을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그것을 빈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해야 할까요? 붙여넣기 줘야겠죠? 컨트롤 V.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 개의 작업을 한 방에 끝마친 게 바로 무엇이냐? 방금 봤던 바로 컨트롤 J. 하니까 빈 레이어도 만들어주고 있지요. 거기에 복사 붙여넣기도 알아서 해주고 있겠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단축키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얘를 복사했었을까? 얘를 빨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어는 손상이 없고 빨갛게 보이지 않겠냐? 인 거죠. 그러면 생성된 이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난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는 보정 버튼의 단축키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제가 설명드리지만 곧 조만간 다 외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컨트롤 U 눌러보세요. 컨트롤 U 눌러보시면요 Hue Saturation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때 Hue는요 색상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Saturation은 채도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 Hue라는 게 보일 겁니다. 색상이에요. 색상. 이 색상의 바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은 붉은 톤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쵸? 그때 멈춰서 OK를 뿅 눌러보세요. 지금 제 문상은 조금 좀 어둡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 모니터에서는 지금 붉게 나왔을 겁니다. 아, 그러면 된 거예요.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자, 보실래요?
이 레이어에 보시면 왼쪽에 눈 모양 보이시죠? 그쵸? 우리 하나 복사해서 만들었던 이 레이어의 눈을 한번 클릭해 줘서 감겨 볼까요?